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와이파이, 그리고 안테나가 달린 작은 해킹 도구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의 기기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자들이 약속대로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스마트폰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은 상황. 해커들은 과연 실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을까? 메일을 보면 이분 직업이 FC인 것 같은데 고객분께서 개인정보를 보내주셨어요. 성함은 박민주님이시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9106 시작하시네요. 실험이 시작된 지 30초 만에 사용자의 직업과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된 걸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접속할 때 사이트에게 넘겨준 인증 정보를 가로채서 똑같이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구로 인증 정보를 수집한 해커. 그러자 사용자와 똑같이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든 사용자처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정보를 주고받는 경로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에 보내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후 서버는 로그인이 됐다는 인증 정보를 회신해준다. 해커들은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가로챘다. 다른 사람 명의의 가짜 통행증이 발급된 셈이다. 해커들은 이 가짜 통행증으로 나를 사칭하여 인터넷에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닌다. 대문부터 가족 사진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고 본인의 얼굴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모든 사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사용한 와이파이, 그리고 인터넷.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위험이 있다. 또 다른 클라우드에선 보안 카드가 발견된 아찔한 상황. 개인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 사용자는 해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최선의 방어라 불리는 업데이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제품이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다 켜놓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취약점들을 계속 찾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 패치, 보안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딩상에 코딩을 하다가 잘못 생긴 버그들이 있어요. 코드상의 버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수천만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명령어들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 한다. 해커는 이러한 코딩 중에 실수가 있는 문장, 즉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문장을 교정하듯 취약점을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업데이트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역대 랜섬웨어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워너크라이의 경우 사용자들의 업데이트 부족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해커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사용자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격자들이 주로 패치되지 않은 시스템을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그 허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나는 시스템을 잘 모르겠다,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구입하셨던 그 상태, 권장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이곳 라스베가스는 전 세계 유명 해커들로 들썩들썩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 그 데프콘이라는 행사가 열리는 호텔 앞에 와 있습니다.
해킹의 동향이 바뀌었다. 초연결 사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해커들은 정보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 보안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의 컨퍼런스에서는 매해 그들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공개된다. 그중 아직까지 회자되는 발표가 있다. Charlie is a St. Louis Cardinals fan. It is my pleasure. Awesome. Hackers make a difference. This is a cool time to be a part of all this, man. You can actually affect government and business and not just tech companies or infosec companies. Right. We're hacking cars.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과연 안전할까? 세계 최초로 자동차 해킹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스테판 세비지 교수에게 질문해봤다. I don't think it's a computer science question. I think it's a question in terms of, all right, imagine you have your mad scientist character in a Hollywood movie who can completely control all the cars. I think this was the plot of Fast and Furious, the last Fast and Furious movie. No one's ready for this. She's the very definition of heightism. 영화 속 이야기는 이제 현실이 됐다. 자동차는 더 이상 엔진만으로 이루어진 장치가 아니라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이다. 스테판 세비지 교수 연구팀은 2010년 차량의 내부 장치들을 연결하는 캔 버스에 명령 메시지를 보낸다면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차량 해킹은 커넥티드 카도, 무인 자동차의 이야기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용했던 바로 그 자동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여기 평범한 자동차를 실험해봤다. Moving in 5 miles an hour. Send the command. Brake. Moving. Sending brake command. Stops. 명령을 보내자 놀랍게도 차량이 제어됐다. We were able to stop and go, control the brakes, make the brakes not work, make them skid. All of automobiles is controlled by computers everywhere. If you have bought a car in the last 5 years, there is almost nothing mechanical in it. Our car did not have a computer-controlled steering, but the ones that Charlie and Chris subsequently worked on did, as does the Tesla. So in a modern car, you could control steering, acceleration, braking, just about anything.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발라세 두 연구원의 발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터넷을 통해 먼 거리에서 차량을 해킹했기 때문이다. 공격의 통로는 외부와 연결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취약점이었다. So first we're going to turn the fan on him. Yeah, let's turn the fan on, see if he even notices. All right, something just turned on, all the fans, and kill the engine. So we're killing the engine right now. It says park sense. Actually can't accelerate. Guys, I'm stuck on the highway. What are you saying? I don't know, I think he's panicking. Okay, hold on tight. Hold on. Oh, 문제는 해커들이 차량에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But over time, this set of people who will be able to do it is just going up. And at that point, someone will attack a car in anger. 자동차에 이어 해커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기반 시설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이 또다시 공격당했기 때문이다. Said the outage itself it was not a really big outage. As I said, only 1 hour, and it happened around midnight. So that's not such a big impact for a malware and a threat actor with such capabilities as these guys. Those are the open questions we're left with. What are they planning to do next? They can easily add in this functionality and make it, repurpose it, and it's based on a configuration file. So they do their homework. They do a reconnaissance phase before the attack. 기반 시설은 전력 발전소, 항공 등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자본이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스카다 시스템은 인터넷과 철저히 분리되어 보안을 유지한다. 그런데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전 시설을 공격했다. 그들은 어떻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을 파괴했을까? 그 방법을 실제 기반 시설 시스템에서 실행해 봤다. 우리는 지금 서울시와 유사한 도시의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 항상 적절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이곳에 발전소가 있고 이 발전소의 운영을 위해서 실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PLC라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관리자 PC는 보안을 위해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이런 USB에 악성 코드를 심어 유포하게 됩니다. 작은 USB 하나로 서울시의 전력 시스템이 마비된다. 해킹은 모든 것을 어둠의 상태로 만드는 위력이 있다. We have no way because everything is down. 2003년 미국과 캐나다는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대규모 정전을 겪었다. 그리고 아이다호주의 발전소는 실험을 통해 해킹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The worst case scenario is that you get killed. You are in a hospital. You have this IV pump. IV pump is like a device which is used to give you any kind of medicine, right? Most of the IV pumps today are connected to internet. Now, a bad guy or a hacker can hack into that machine and they just increase the dose of that machine. 해킹의 기술은 이미 증명됐다. 레이저로 펌프의 오작동을 일으켜 약물을 과다 투여하거나 와이파이를 통해 사람의 머리 위로 드론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2015년 비행기 역시 한 보안 전문가에 의해 해킹이 증명됐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킹의 위험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킹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정답은 아직 불가능하다입니다. 취약점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공격과 수비의 싸움에서 보안 전문가들은 늘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전설적인 해커의 얘기를 통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분명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7살 고등학교 2학년 박주현이라고 하고요. 시스템 해킹 쪽에 흥미가 있어서 그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박주현 학생은 올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 본선에 진출한 것이다. 진짜 그냥 책을 펴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실제로 해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진짜 사람이 짜다가 이런 취약점도 발생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논리력과 사고력을 많이 증진시켜주는 것 같아요. 해킹 방어 대회는 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큰 플랫폼이다. 아직 해커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낮은 현실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이 해커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어쩜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격 블랙 해커들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요, 같은 해커뿐이 없어요. 그러한 특출한 능력을 이제 앞으로 사이버전 같은데 이렇게 할 때 하나의 그 특수한 직업으로 육성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역할을 코드기터가 한다고 보는 거죠. 그 화이트 영역이 그 체계적이고 또 직업이라는 걸로 인식되고 거기서 어떤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 4차 산업 뭐 지금 미래가 엄청나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외의 경우 사이버전을 대비하여 전문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가 단위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보안 인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성장이 시급한 것은 범죄자들보다 반드시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어서다. 그것은 아직 방어 수단이 없는 제로데이다. Would you explain us about what is zero day? The big thing for us as individuals and companies is to make sure that our software is patched. So it's called zero day because you have zero time to defend yourself from it. And that means that the bad guys know about and are able to use this vulnerability before you know about it and can defend yourself. 제로데이를 손에 쥔 해커는 절대적인 무기를 갖게 된다. 업데이트가 발표되지 않은 취약점은 언제든 공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수한 코드들 속에 그들보다 먼저 취약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제로데이를 찾을 수 없던 기업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바로 버그 바운티 제도다. 소프트웨어에 있는 그 보안 취약점을 그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찾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포상을 진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내 역시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린 버그 바운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존에는 사후 대응으로 이렇게 많이 저희가 취약점을 개선을 했는데 이런 보안 취약점 제도에 참여하면서 그런 개선된 부분을 고객들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존재들이 탄생했습니다. 2m가 훌쩍 넘는 키, 몸무게는 저의 10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방성의 대회에 참가한 해킹 로봇들입니다. 대회 세팅이 끝나고 랜선을 자르자 인간의 개입은 모두 차단됐다.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들 간의 대결에 참가한 해킹 로봇이 준비를 마쳤다. Welcome everyone to the first ever fully automated cybersecurity automated competition. 심판의 신호에 맞춰 시작된 세기의 대결. 사람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대회의 우승자가 발표됐다. 그 이름은 메이햄이다. Mayhem can find security vulnerabilities in those, things that no one has ever seen before, and it can identify them and automatically fix them. So the idea, or the hope for Mayhem, is that by having these sort of systems continuously checking problems, that they'll beat hackers, that they'll find those problems and fix them before the bad guys, the criminals. 자동화 해킹 대회 우승자 메이햄은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인간과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회 성적은 14위에 그쳤다. We're just really in the infancy stages here. So that, again, is why I'm not too upset about humans beating Mayhem. I think it's really early in the history of autonomous computing. It's a matter of time? Just a matter of time. Some people are worried about these tools being in the hands of criminals. So criminals are just going to use them to break into everyone's computers. And that could happen.
The goal is that these tools can be used by companies, can be used by people, governments, to automatically find problems and fix them. 해킹의 위협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밀려왔다. 초연결 사회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한다. 앞으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해킹 기술은 끊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방어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속에서 과학 기술은 마치 검의 양날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며 발전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해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인지 이제 그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